네, 안녕하세요. 선혜택입니다. 템페스트 라이징 출시일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4월 25일에 스팀 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디럭스판을 구매하면 이보다 일주일 먼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템페스트 라이징은 자원 채취, 건물 건설, 병력 생산 등 클래식 RTS의 전통적인 공식을 충실히 따르는 게임입니다. 특히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큼 유사한 감성을 담고 있는데요. 이 사운드 디자인에서도 고전 명작의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음악은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의 작곡가 프랭크 클래페키가 맡아 강렬한 록과 테크노풍의 사운드 트랙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저는 이번 리뷰를 위해 개발사로부터 프리뷰 버전을 제공받아 먼저 플레이할 수 있었고 한국어가 완벽하게 지원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템페스트 라이징의 전반적인 특징 소개와 함께 싱글 미션과 멀티플레이 모드에 대한 저의 플레이 후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게임 배경은 대체 역사로 설정된 1997년의 지구입니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실제로 핵전쟁으로 번져버린 가상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대규모 핵분쟁의 잿더미 위에 서 있게 되는데요. 핵전쟁 이후 지구 곳곳에 템페스트라고 불리는 붉은 빛의 정체불명의 식물이 퍼져나와 황폐화된 환경 속에서도 유용한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는 인류 역사의 향방을 뒤바꿀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 게임은 국제연합국 성격의 GDF와 동방연합의 템페스트 다이너스티가 템페스트라는 자원을 둘러싸고 세계 패권을 놓고 충돌하는 것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한편 이야기의 배경에는 제3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떡밥도 던져지는데요. 방사능 황무지에서 번성한 템페스트 식물의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종족 베티라는 존재가 드러나는데, 이들은 캠페인 내에서 간접적으로 등장할 예정이며 스커미시와 멀티플레이에서도 제3진영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베티의 등장은 추후 스토리 전개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캠페인은 GDF와 템페스트 다이너스티 각각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진영당 11개, 총 22개의 싱글 플레이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미션 브리핑에서 캐릭터 간 대화와 컷신으로 세계관과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특히 각 미션 시작 전에 독트린과 유닛 특성 강화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 플레이어는 스토리 진행과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GDF 캠페인 총 11개 미션을 모두 클리어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요.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모난 부분 없이 안정적인 플롯을 가지고 있고요. 미션 시작 전에 나오는 브리핑에서 캐릭터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캠페인 후반부에 등장하는 베티의 존재는 꽤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후 멀티플레이에서 이 진영은 어떻게 구현될까 하는 기대감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바로 힌트 시스템인데요. 각 미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닛의 특징이나 게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툴팁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수월하게 게임에 정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멀티플레이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멀티플레이의 전반적인 흐름은 견제 위주의 게릴라전보다는 다수의 유닛을 앞세운 힘싸움, 즉 대규모 물량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베스터가 워낙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CNC3, 케인의 분노에서 자주 보였던 3분 컷 견제 플레이, 그러니까 초반 러시에 한 방에 게임이 끝나는 3분 카레 같은 경기는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수의 기본 유닛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소수정의 스페셜리스트 유닛과 액티브 스킬을 가진 유닛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리고 그 스킬을 전투 중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전투의 흐름과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 멀티플레이 맵은 총 9개로 1대1 전용 맵이 6개, 2대2 전용 맵이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버전에서는 3대3은 지원되지 않으며 리플레이 기능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세 번째 진영 베티는 정식 출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나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자원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게임도 커맨드 앤 컨커처럼 멀티 확장을 하려면 꽤 손이 많이 가는 구조인데요. 자원 최적화를 잘 해놨다고 해도 금세 바닥나 버립니다. 그래서 게임 내내 자원 부족에 허덕이게 되고요. 고급 유닛은커녕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지원 기술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자원이 빠르게 소모되다 보니까 한 판 한 판이 보통 10에서 15분 안짝으로 끝나더라고요. 막상 게임 후반부에 돌입하게 되면 장기전 느낌보다는 누가 더 먼저 자원이 바닥나는지 겨루는 생존 게임에 가까웠습니다. 저처럼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 적응이 꽤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초보자분들이 멀티플레이를 할 때 진입장부로 느끼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레더 기준입니다.
커스텀 매치에서는 시작 자원량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만약 RTS 장르가 처음이시거나 조금 더 느긋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퀵매치나 레더 게임보다는 친구와 함께 커스텀방을 만들어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템페스트 라이징은 최근에 등장한 RTS 게임 중에서도 꽤 준수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예전의 감성을 충실히 담아내면서도 게임 플레이는 확실히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다듬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캠페인 스토리의 연출력이라든지 멀티플레이 밸런스 그리고 UI의 편의성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NC 스타일의 RTS 게임을 오래 기다려온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타이틀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반판 기준 44,000원이라는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인 편이기 때문에 RTS 장르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템페스트 라이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하단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RTS 게임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